시각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 섹터로는 이슈와 실적에 따라 원전과 화장품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화폐와 키오스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과 보험주 어제 약세를 딛고 오늘장에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반도체와 전력설비주들이 약하고요. 이외에도 조선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 소송 관련 이슈에 따라서 예스티는 하한가에서 현재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주입니다. 체코 반도전 당국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체코 원전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전주들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우진엔텍은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BHI는 2.55%, 한전산업, 오르비텍, 우리기술 약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0.49% 오르고 있는데 상승폭은 다소 축소했네요.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 만나볼까요? 자, 아모레퍼시픽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사렉스 편입 효과에 서구권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보였고요. 화장품주들은 정규장에서도 모멘텀 이어갑니다. BI 이 시각 2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아모레 G도 상승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4.28% 오르고 있으며 마녀공장,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화장품, BL팜텍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오스크 관련주 만나볼까요? 금융위가 CBDC 테스트 사업을 본격화했다는 소식에 어제 관련주들 강세 보였는데 일부 종목들은 오늘장에서도 강세 이어갑니다. KCT는 12% 오르고 있고요. 한네트는 2.46%, CI테크는 1%대 강세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관련주 만나보시죠. 어제 큰 폭으로 밀렸던 은행주 오늘장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변동성에 일종의 방어주 성격도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한지주는 3%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1.23%,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KB금융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네요. 보험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비슷한 이유로 보험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양생명 3%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2% 오르면서 주가는 10만 3,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은 1%대 상승불 켜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반도체주 만나보시죠. AI 투자가 수익성 대비 과하지 않냐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급락 여파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약세가 또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미국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자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좀 쉬어갑니다. 베셀 4% 넘게 밀리고 있고요. 사피엔 반도체도 3.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DI 이미지스, DB하이텍, SK하이닉스, QRT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주입니다. 자, 실적은 좋지만 연일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에이스 현대미포는 6%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에이스 현대마린엔진은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에이스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STX 엔진도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테마 움직임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ETF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0.8%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흐름 지지부진하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삼성전자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 공급이 임박했음을 언급하자 HBM 경쟁 심화 우려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ETF 지금 보시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0.3% 오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합병 법인 출범과 밸류업 기대감에 강세 보이며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고요. 이외 일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보시면 오늘 금융 ETF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1.34%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금융주 일제히 내렸지만 오늘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외 에너지 화학 ETF도 0.47% 상승하고 있고요. 자동차 ETF 0.44%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철강 ETF는 1.22% 낙폭이 깊습니다. 로봇 ETF는 0.49%, 미디어 엔터 ETF는 0.68%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TF 특징 섹터들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원유 선물을 추종하는 ETF들이 상승률이 높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에 원유 가격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만의 특징적인 섹터로는 은행 섹터를 꼽아봤는데요. 각 금융지주의 역대급 실적에 관련주들 주가도 웃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반도체 종목의 인버스 ETF들이 강했는데요.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락하면서 AI 관련 협력업체인 엔비디아의 낙폭이 확대됐고요. 반도체주 전반의 투심이 악화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간밤 4%대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관련 ETF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중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0.3%의 보수로 운용하는 ETF로 2023년 10월에 상장한 ETF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52.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자산 총액은 2,1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유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를 15%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14% 넘게 보유한 신한지주의 경우 올해 3분기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5곳 중 신한지주 계열의 저축은행만 홀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는 소식 들려온 가운데 두드러지는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ETF 전반의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외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1.35%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도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11시 10분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하락에 우리 시장은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5개월 연속 하락할 때는 단 3번 경제 쇼크 때뿐이었다는데 11월에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선 11월의 첫날인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돈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향후 HBM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아직은 명확한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0.3%대 하락하면서 58,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4% 하락한 SK하이닉스 오늘도 1.5%대 하락하면서 18만 3,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지지율 경쟁에서 간밤에는 해리스가 근소한 차이로 우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 선이 위태로운 상태인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 또 SKENS와 합병법인을 공식 출범하면서 4%대 상승하고 있는데 같은 배터리셀 업체들에도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1.7%대 상승하고 오늘 삼성 SDI도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0.24% 하락하는 반면 기아는 2.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지주사들 전반적으로 상승세입니다. KB금융이 0.6%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도 굳건했던 알테오젠이 오늘은 2.9%대 평소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36만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어제 장 마감 후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을 발표했죠. 에코프로 BM은 400억 원대 손실을 내면서 전년비 적자 전환했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도 줄줄이 적자를 발표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시간에서 3%대 하락 마감한 후 오늘도 4%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시가보다는 조금 올라왔긴 하지만 여전히 2.5%대 하락하면서 16만 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에코프로는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엔캠은 2.8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HLB가 2.72%대 하락, 리가켄바이오가 4%대 하락하고 있고요. 휴젤 2.56%대 하락, 클래시스 3.84%대 하락, 반면에 삼천당제약은 2.2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PSP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어닐링 장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HPSP인데요. 이 자리를 위협하던 ST와의 특허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오늘 아침 HPSP가 두 건의 심판에서 승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10%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T는 이번 달 초에 특허 심판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HPSP는 시총 10위권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에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조금 전에 사면이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이 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우리 군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된 장비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면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드론 관련주인 DTNC, 그리고 레이저 무기 관련주인 RF 머티리얼즈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방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오후장은 이렇게 드론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VI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첫 번째 VI 특징주는 현대약품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접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밤 워싱턴포스트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ABC와 뉴욕타임즈, CNN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29%포인트까지 앞섰다고 전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인 만큼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건 당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 소식이 들리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은 오랜만에 반등에 나섰는데요. 대마 관련주인 우리바이오가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대명에너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방 VI 발동됐고 또 낙태권 강화 관련주인 현대약품도 14%까지 급등한 후 현재는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소형 변압기와 초고압 변압기 모두 견조한 수출 금액을 확인한 가운데 이 산일전기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입니다. 산일전기의 3분기 매출은 797억 원으로 전년비 32% 상승, 영업이익은 277억으로 전년비 63% 급증했는데요.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률도 34%를 기록했습니다. 산일전기는 지금 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우리바이오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 관련주 일신석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품절 대란을 빚고 있는 위고비 열풍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비케어와 나노엔텍이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특히 유비케어의 거래량 급증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위고비를 대량으로 확보해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최근 증시에 입성하는 공모주들의 부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탐런 토탈솔루션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에이럭스 모두 상장 첫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미르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전용 혁신기술 R&D 과제에 최종 선정된 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거래량 상위단에 올라와 있지만 5거래일 만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한 가운데 오늘도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최상위 EST가 보입니다. 전날 특허 심판원이 EST가 HPS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HPSP의 승소 결론을 내리면서 개장 직후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EST 측은 청구 내용을 구체화해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재청구하겠다며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하한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오늘 상장한 에이럭스와 탐런 토탈솔루션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경영권 분쟁이 실속에 있는 한미사이언스도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연합의 신동국, 송영수, 임주연, 이른바 3자연합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승패가 결론났다고 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도 보입니다. 넷플릭스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기 계약을 맺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점이 부각되며 급등을 보인 바 있는데 이틀째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면서 오늘 두 자릿수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7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태영건설도 약한데요. 거래 재개 이후 급등을 보이다 반락 마감했었지만 오늘 낙폭이 더 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자회사 유상증자에 322억 원을 출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덴티움도 오늘 급락을 보이고 하락률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